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재개 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서 김 위원장의 대화 대결 준비 발언에 대한 대화 기대감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방한 나흘째인 22일 한국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한국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 관여,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에 앞서 한국 통일부 이인영 장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ost importantly, I think our two countries agree on the shared commitment to pursu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plomacy and dialogue. 이 장관은 전날 성김 특별대표가 북한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점에 공감한다며 좋은 기회인 만큼 북한이 조속히 대화회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대화 재개를 위해서 매우 좋은 기회인 만큼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도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대화 기대 발언을 거론하며 꿈보다 해몽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대미 입장으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흥미있는 신호, 대화 기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아냥댄 것입니다. 성김 대표의 조건 없는 만남 제의는 물론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 등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한국의 미한 워킹그룹 종료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VOA에 21일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기존 미한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 조율 등을 위해 출범했던 양국 간 협의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워킹그룹 종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앞으로 양국이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존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국 연방 상원 대표와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조치를 내년 6월 26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을 비롯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영내 미군과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해 다른 호전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2010년 8월 30일에 발령한 행정명령 13551호는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북한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해졌으며, 2011년 4월 18일 발령한 13570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수출금지 조치 이행과 무기 수출 통제법에 규정된 수출 금지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2016년 3월 15일에 발령된 13722호, 2017년 9월 20일에 선포된 13810호는 모두 계속되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대북 국가 비상조치는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방산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이 해킹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사이버 첩보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계속 경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지난해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일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은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4주기를 맞아 미국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원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이 발의됐고, 뉴욕에서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거리를 원비어 길로 조성하는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약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되고 6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원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7일 하원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 김 의원은 원비어가 22살의 나이에 잔인한 북한 정권의 손에 부당하게 숨졌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Mr. Wonbior experienced what no American or human being should ever have to go through. The United States will not back down from holding the North Korean regime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abuses.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의원은 이날 지역신문 신시내티 인콰이어에 4년 후 우리는 오토 원비어를 위한 정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원비어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과 무수한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만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제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의회에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19년 말 대북제재 강화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제재 강화법에 이어 지난해 상원에서 원비어 사망 3주기 추모 결의가 채택된 데 이은 입법 활동이 올해도 이어진 겁니다. 원비어가 졸업 후 정착할 예정이었던 뉴욕시에선 2년 전 제기된 원비어 길 조성 방안이 4주기를 맞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공화당 소속의 조 보렐리 시의원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 UN 북한 대표부 앞거리를 원벽일로 조성하자는 조례안을 처음 발의했고 이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re's no government more oppressive tha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fact that an American lost his life there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We need to honor his family, and we need to speak out against the oppression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go through every single day.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특사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에 뉴욕 유엔에서 북한은 여전히 기획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을 매일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역시 폭스뉴스에 원벽일 조성을 통해 미국은 잔인한 독재자들에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전 세계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이 방송에 원비어의 이름을 딴 거리 이름을 통해 버지니아 대학생이던 원비어의 삶을 기리자는 제안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그러면서 원비어길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이 지원하는 학교와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데비 레스코 하원 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존 로스 등 의원 4명은 지난 17일 북한 학교와의 교환 학생 금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관하는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에 연방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국 내 대학교는 전 세계 인재들을 선발해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레스코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고 규탄하며 미국 대학들이 북한 정권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미국인의 세금이 북한 연계기관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식량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식량 가격 개입 시도가 한계에 다다라 인도적 위기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북한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 분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쌀 가격이 올해 춘공기를 지나면서 1kg당 0.5달러에서 1.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쌀 가격 급등은 쌀 공급 부족에 따른 결과로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비료 수입이 급감하고 수해가 잇따르는 등 악재가 겹쳐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5.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식량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도 가격 부과나 공공배급 제도를 통한 북한 당국의 개입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3분기까지 대규모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과 계층에 따라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